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피해자들은 오늘도 힘겨운 숨을 내쉬며 살아간다. 이게 가습기라는 옥식사삭이 이렇게 독극물인지는 몰랐어요.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그들은 현재 어떻게 살고 있을까? 가습기가 일반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한 90년대 중반. 가습기가 보급되면서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균제도 잇따라 출시됐다. 대한민국 정부의 안전성 검사 통과를 받은 가습기 살균제는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전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존재했던 가습기 살균제. 우리나라에만 그것은 있었어요. 비극의 시작이었다. 아이고. 올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만 알 수 없는 이유로 폐가 딱딱하게 굳어 입원한 환자가 16명. 이 중 4명이 사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질환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폐 손상이 일어날 확률이 47배나 높았다는 겁니다. 너무 높네요. 환자들이 증가하자 뒤늦게 조사에 나선 정부. 조사 결과 발병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였음이 밝혀지고 옥시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리 옥시 싹싹 같은 경우에는 PHMG를 주성분호로 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 때 그 제품이 안전한지를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처벌의 사유였죠.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있는 성분은 호흡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채 사용됐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숫자는 걷잡을 수 없이 증가했고 그 정확한 숫자 또한 파악할 수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개월 만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제해 줄 것을 약속했다.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피해 구제를 약속했고 2017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그렇다면 도내 피해자 숫자는 얼마나 될까? 전라북도 피해자는 현재 한 200명 정도, 그중에서 한 생존자가 지금 155명, 사망자는 41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굉장히 많네요. 가습기 살균제로 딸을 먼저 보내야 했던 구용순 씨. 2011년까지 8년 정도 사용을 했으며 사유는 폐섬유화로 사망 당시 고인은 나이는 39세입니다. 젊은 딸을 잃은 구용순 씨 그 자신도 현재 혈액암에 걸려 병마와 싸우고 있다. 가 병관을 제가 했어요. 가습기를 쓰고 저 방에서 같이 그냥 생활을 하면서 계속 가습기를 함께 쓰고 했는데 애기만 아픈 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저도 안 좋아져서 이게 도대체 뭔가. 그때 당시는 원인을 몰랐던 거예요.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는 구용순 씨.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그저 암담하고 억울한 마음뿐이다. 이게 어린 나이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죄책감에 휘말려서 밤이면 밤마다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가족의 죽음을 곁에서 지켜봐야 했던 유족들의 심리 상태는 어떨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생각은 한편으로는 가해자로서, 한편은 피해자로서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하고 아주 다릅니다. 내가 사서 사용했으니까. 가정에서 탐욕스러운 기업에 의해서 그리고 무능한 정부에 의해서 저질러진 사건이라는 거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있고요. 살아남은 피해자들도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것 마찬가지. 줄이 간신히 목숨은 부지하긴 했지만 일상적인 생활이 힘들 정도다. 직장생활 자체가 다 힘들죠. 졸업식도 못 갔지, 뭐 시험 보는데 뒷바라지도 못하고 우리 아들 대입 시험 볼 때 전 병원에서 사경을 헤맸었거든요. 뭐 다른 모임 같은 건 다른 사람한테 민폐잖아요. 제가 산소 저거 기계를 끼고 가면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기계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을 약에 의지하는 김순영 씨. 아유, 그녀의 삶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기 전과 후로 극명하게 나눠졌다. 우리 집 아저씨가 지금 나이도 먹었는데 옛날처럼 수입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병원 다니는 것 자체가 부담이잖아요. 수술할 그럼요. 때가 됐을 때 수술 전혀 못하죠. 뭐 집 팔아서 할 수도 없고. 피해자들은 신체적, 심리적 고통으로 2중, 3중고를 겪고 있다. 최근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피해구제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두고 유족과 정부는 마찰을 빚고 있다. 첫 번째 쟁점은 특별 유족 조의금. 유족 측은 3억 원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자들한테 1억을 조의금으로 1억을 주겠다는 거는 우리는 가해 기업이 독극물을 팔아가지고 우리들한테 국가가 허가를 내주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마셔가지고 사망자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개정된 시행령에서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사망한 유족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법원에서 판단을 할 경우에는 뭐 1억 이상의 금액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초의 그 개정안의 입법 예고안에서는 봤을 때는 7천만 원 정도만 인정이 돼서 굉장히 또 논란이 많았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랬군요. 당초 개정되기 전에는 7천만 원이었으나 1억 원으로 상향된 것. 맞습니다. 살균제 피해로 부모님을 떠나보낸 이병식 씨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망자 유족들한테 1억 책정 환경부에서 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피해자들 전부 다 반납하겠다. 받아야 의미도 없고 지금 10년 이상을 피해자들 우롱하고 기업의 불법적 영위 행위와 그로 인해 겪은 피해를 생각했을 때 1억 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유족 측. 얼마나 오랫동안 싸웠습니까? 환경부의 입장을 들어봤다. 저희는 정부의 구제이기 때문에 이 구제라는 건 되게 폭넓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받는다고 해서 피해자분들이 또 기업하면 소송을 또 할 수 안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외에도 환경부는 피해자와 유족들이 요구한 사항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번째 쟁점은 요양생활수당과 장애급여를 함께 지급해달라는 피해자 측의 요구다. 이제 피해자들이 생각할 때는 피해를 본 게 분명하고 또 장애가 남은 것도 분명한데 왜 그것을 인심 쓰듯이 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두 가지 경우에 한 가지만 골라? 좀 나라가 정부가 좀 이상한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요. 법 통과될 때도 이 장애급여라는 게 요양생활수당에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같이 주는 사례가 잘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지금 저희 요양생활수당도 장애 정도를 평가해서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럼 이건 중복하지 않는 식으로 주겠다라고 해서 이게 국회를 통과한 거예요. 개정된 시행령에서 명시한 초고도 피해자에게 주는 요양생활수당은 142만 원.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생계비가 한 1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요양생활수당도 그에 부합하는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못 미치는 수준이었어요. 세 번째 쟁점은 피해 지원 유효기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특징은 피해 범위도 광범위하고 후유증도 오래 간다는 것이다. 이쪽에 많이 연구를 하는 의사분들 많이 들어보면 화학 제품이 몸속으로 훅 트고 들어갔는데 호흡기를 통해서 어떻게 호흡기만 아플 수가 있냐. 그렇지 않다. 계속해서 또 다른 증상이 1년 뒤에, 2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계속 나올 것이다. 정부는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으나 피해자들은 완치 후에도 병이 발발하면 재요양 받을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 10년이 지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연장이 가능해요. 연장받으면 20년이고 두 번 연장받으면 30년이고 장애급여랑 일반적인 병원비도 같이 드리고 유효기간이 실제 끝났다고 하시더라도 다시 신청이 저희가 가능하다고 안내를 해서 가습기 살균제가 사회 문제로 처음 대두된 2006년 15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아직도 정부와 기업 그리고 보이지 않는 벽을 향해 투쟁하고 있다.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이 사건에 대해서 초기 피해자들이 호소를 시작했을 때 많은 부분에서 왜곡을 했어요. 학계에서도 외면하고 의료계에서도 외면하고 정부에서도 외면했어요. 그 외면을 당한 사람들은 2차 피해를 본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상처를 안고 갑니다. 그 상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진짜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 독성 연구에서는 희귀한 그런 일이고요. 이런 일들이 그냥 단순히 피해 보상 차원에서의 연구에 그친다고 그러면 소중한 경험을 낭비하는 것이에요. 피해 입은 사람들이 피해를 완화시키거나 또는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이런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을 고통 속에서 보내야 했던 피해자들.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정부나 기업이나 환경부나 피해자들이 힘을 써서 이 아픔을 같이 안고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2번, 3번 죽이고 있어요. 저희가 법으로 갔을 때도 분명히 제 권리를 찾게끔 시행명령에 넣어서 해결 져주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어요. 무능한 정부와 비윤리적인 기업이 빚은 세계 유례없는 대참사. 이제 국가는 가습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네, 오늘 자세한 이야기 들려주기 위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전북 모임 박경환 공동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개정안 시행령이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말씀 듣고 저희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 국무회의에서 네. 여러 가지 건이 의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가히 만족할 수 없는 많이 서운한 면이 많이 있는 그 정도 수준에서 결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개정안 시행령이 9월 25일부터 실행이 되는 거죠. 네. 가장 큰 것이 바로 특별 유족 조의금인데 환경부에서 이번에 1억으로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보상금이 아닌 위로금입니다. 이에 대해서 유가족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그 유가족들은 여기에 대한 반발이 되게 심해요. 전에부터 최소 한 3억 정도는 네. 이렇게 책임을 져줘야 정말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례가 있었나요? 그 전에 환경부에서 2018년도에 무자력 어떤 그 사망 피해자에게 3억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네네. 또 정부가 그러니까 환경부죠 3억을 지시한 사실이 있고 또 영리적 불법 행위에 의한 어떤 그런 그 피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한 3억에서 6억 정도를 책정해서 준 게 맞다고 그렇게 네. 제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환경부에서는 뭐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자 유가족들을 비롯한 건강 피해자와 또 그 가족들의 지금 현재 심리 상태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많은 수의 피해자들이 어떤 우울증, 그다음에 불안, 분노, 죄책감. 내가 그걸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사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것을 넣지 않았더라면 내 가족에게 이런 슬픈 결과가 없을 건데 또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대해 피해에 대해서 어떤 해결하지 못하는 자괴감들, 또 좌절감들. 성인 피해자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자살을 어떤 그 고민해 본 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입장이 됐다는 이야기가 아까 영상에서 나왔는데 딱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 대표님 따님들도 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라고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이 따님들의 지금 상태는 어떠신지 좀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제 큰애가 지금 19살이고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죠. 그리고 둘째는 지금 중3 16살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 모두가 1년 내내 꼭 비염약을 복용합니다. 이 비염약이 지금 치료제가 돼야 되는데 그걸 미리 먹지 않으면은 하루가 힘들어요. 또 두 딸이 전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조퇴나 결석을 계속해요. 힘들어해서. 그래서 요즘 환절기고 막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천식도 있고 비염도 있고 또 아토피 피부염도 있고 또 둘째 딸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오면은 너무 피곤해요. 늘 입에서 하는 말이 아빠 학교 다녀왔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그러잖아요. 갔다 오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빠 나 너무 피곤해. 아빠 나 잠 좀 잘게. 그 입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 우리 둘째가 아주 어렸을 때 2005년대 태어났을 때 그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잘 몰라서 그 살균제니까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얼굴에 마음으로. 얼굴에 뿜어주고 그렇게까지 해서 그래서 애가 그 둘째가 태어난 지 30일 만에 그때 예수병원에서 태어나고 30일 만에 예수병원에 응급실을 간 거예요. 그냥 숨을 전혀 쉬질 못해서 막 꺼이꺼이 돼서 그래서 그때 뭐 의사들도 좀
갸뚱하시더라고요. 이상하다. 갓난아기는 감기 안 걸리는데. 원인을 모르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럼 병명이 뭐예요 도대체? 그랬더니 뭐 굳이 붙이자면 그냥 모세 기관지염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습기 살균제 그 피해 관련된 증상이 여러 가지 뭐 언론에서 또 인터넷에서 막 이야기하고 보니까 복귀를 해보니까 아 그거였구나. 이게 정확하구나. 그렇게 해서 피해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은 정부의 아니란 어떤 행정 처리 행태, 그 가습기 살균제 들어가는 원료 자체가 처음에 정화제를 청소하는 그 용도의 원료였대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그 원료를 가지고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놓으니 쉽게 말하면 오물을 청소하는 그것을 그 원료를 가지고 인간이 흡입할 가능성이 있는 살균제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으니 이것은 정부에서 허가를 내준 것도 분명히 정부고 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정부고 그렇죠. 또 어떤 저급한 어떤 그 자본주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물건만 팔면 된다. 뭐 남이야 손해를 보든지 어쨌든 간에 이것을 우리가 모르게 해가지고 물건 팔고 이득 보고 우리가 모르게 하면 된다. 그런 어떤 그 부정한 기업들. 정부하고 기업이 정말 큰 가해자들이에요. 가해 주체고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이건 사건입니다. 이건 분명한 주체가 있어요. 잘못한 주체가 있는데 그럼 정부가 책임지고 이것을 좀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그런 실천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떤 정부 행태를 보면은 소극적이에요. 이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어떤 요란을 떨거나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저 가정적으로 건강하고 싶었고 행복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가져줘서 이 문제가 원활하게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박경환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9월과 함께 2학기도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함께 가을 축제, MT며 이런 행사들이 먼 이야기가 되었지만요. 대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취업이죠. 이 취업의 문도 굳게 닫혔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희망을 잃지 않은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 현장인을 통해 만나보았습니다.